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88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406페이지부터 있는 모듈들을 그냥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듈들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함수들을 하나하나 모두 외우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일단 모듈들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지를 했다면 구글에서 검색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 코드를 찾은 뒤에 그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검색을 하고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것만 따로 외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는 게 먼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 코드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겠죠? 이전에 파이썬 코드 중에서 시간을 구하는 코드를 대충 보았지만 아마 그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구하는 코드를 구글 검색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지금 오른쪽과 같이 파이썬 시간 구하기라고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 시간을 구하는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이트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클릭을 해보면은 모듈을 읽어드리고 그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을 구하는 코드를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죠. 근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아마 이 코드를 그냥 외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우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니 그러면 모듈을 왜 배우냐, 검색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모듈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코드가 무슨 짓을 하는 코드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듈을 많이 살펴봐야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자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듈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랜덤 모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책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듈과 관련돼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강의에서는 빠른 속도감을 위해서 저것보다는 적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andom.uniform이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uniform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매개 변수를 두 개 지정하게 되는데요. a부터 b 사이에 있는 랜덤한 플롯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부터 20 사이에 플롯 값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랜덤하게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어서 플롯이 아니라 인테저로 랜덤한 범위의 숫자를 만드는 함수가 있는데요. 바로 randrange입니다. 이 코드를 입력을 하고 첫 번째 시작 지점, 두 번째 끝 지점을 입력하게 되면 두 숫자 사이에 있는 랜덤한 숫자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어서 random.choic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choice 함수는 매개 변수로 반복 가능한 것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반복 가능한 것 중에 요소 하나를 뽑아서 리턴을 해줍니다. 한번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10부터 20 사이의 랜덤한 숫자, 그리고 리스트에서 랜덤한 값 하나를 뽑아서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모듈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모듈에 어떠한 함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어떠한 문제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랜덤 모듈에 대해서 배우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두 개의 함수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내부에서 랜덤한 값을 뽑기 위해서 기존에 배웠던 함수를 활용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겠지만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바퀴의 재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바퀴가 있는데 바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거죠. 물론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부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듈이 있고 그 모듈에 어떠한 함수가 있는지를 알아야 코드를 더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듈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듈의 경우는 구글에서 파이썬 모듈 문서라고 입력을 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한글로도 정리가 되어 있는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문서들입니다. 이곳을 보시게 되시면 방금 설명했던 랜덤 모듈을 포함해서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매스 모듈 등의 여러 모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서 랜덤을 검색을 해서 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함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러한 문서들을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모듈도 있고 이러한 모듈은 이러한 함수들을 제공해 주는구나. 뭐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두자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이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설명들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하면 아래쪽으로 문서를 좀 내리셔서 기본적인 예제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을 보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이어서 나오는 모듈을 계속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알아볼 모듈은 sys 모듈입니다. 이 모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명령 매개 변수를 받는 기능입니다. sys.argument value라는 값을 활용을 해보시면 명령 매개 변수라는 값을 뽑아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값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lesson.py라는 이름으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면 lesson.py라는 문자열이 들어옵니다. 이는 우리가 파이썬 명령어 뒤에 입력한 코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할 때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값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저 system.argument_value라는 값에 여러 개의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명령 매개 변수는 정말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후에 어떤 사이트에 이미지를 모두 긁어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내부에 URL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을 텐데요. 이 주소에다가 직접 값을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기에는 파일을 매번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URL에다가 argument value의 첫 번째 값을 넣는다라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python lesson.py 하고 뒤에다가 구글의 주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를 긁어오는 등 코드에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OS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OS 모듈은 운영체제와 관련된 정보도 추출할 수 있지만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파일 처리와 관련된 기능을 활용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s.list 디렉토리라는 이름의 코드를 사용하면 특정한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os.make 디렉토리로 특정한 폴더를 만들 수 있고요. os.remove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특정한 폴더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os.rename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활용해서 특정한 이름의 파일을 특정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os.remove라는 이름의 함수를 활용해서 특정한 데이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os.system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활용해서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모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책을 보시게 되면 datetime 모듈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간을 출력할 때 사용해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time 모듈이 나오게 되는데요. time 모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 동안 대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sleep이라는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time.sleep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코드를 5초 동안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코드가 5초 동안 정지를 하고 5초 뒤에 끝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URL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의 모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와 상호작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듈은 굉장히 큰 모듈이라서 내부에 여러가지 서브 모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request라는 모듈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URL 라이브러리의 request 모듈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URL ope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 특정한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입력하면 google.com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오게 되고요. target.read를 사용을 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문자열들이 쭉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절로 넘어가서
뷰티풀 수프라는 모듈과 함께 적용을 해서 기상청에서 날씨를 긁어오는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모듈과 함수를 살펴봐서 아니 지금 뭘 다룬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모듈은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강사가 설명을 해봤자 단어가 외워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파이썬 문서에 들어가서 오늘 설명했던 모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살펴보면서 아, 저 모듈에는 저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